자, 마지막이다.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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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28페이지를 볼까요? 여러가지 삼각함수의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소거되는 값이거나 혹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는데요. 얘는 각변환이 일어나서 우선은 코사인 세타일 것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일사분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똑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개의 각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다는 거예요. 사인 30은 코사인 60이랑 같고요. 사인 45가 코사인 45랑 같고 사인 1도는 코사인 89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도 에서부터 사인 제곱 89도까지 89개의 각이 있죠. 근데 사인과 코사인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개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같다. 사인 1도는 코사인 89도와 같은 값을 가진다. 얼마의 크기를 갖나요? 몰라요, 나도. 하지만 사인 1도와 코사인 89도는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거꾸로 말한다면 사인 89도는 이제 뭐랑 같다는 거? 코사인 1도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 제곱 89도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코사인 제곱 1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88도는 코사인 제곱 2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각변환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를 보면 양쪽에 사인 제곱 1도와 코사인 제곱 1도의 합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89개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45도가 남는 거겠죠? 45도가. 그치? 왜냐면은 여기 44도 지점을 살펴보면 사인 제곱 44도, 사인 제곱 지금 45도, 사인 제곱 46도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 근데 더해서 90되는 각의 세트니까 44랑 46이랑 더해서 90도 되잖아요. 그래서 46도가 코사인 제곱 44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1부터 89까지인데 45를 기준으로 잡고 양쪽에서 계속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45 하나 말고 나머지는 몇 개 있냐 보면 되는데 1부터 89까지 중에서 하나 빼니까 88. 그럼 그거 절반으로 나누면 44. 44개 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과 1 더해서 사인 2도 코사인 제곱 2 더해서 또 1. 사인 제곱 3도 코사인 제곱 3도 더해서 또 1. 사인 제곱 44도 코사인 제곱 44도 해서 또 1. 이게 44개. 그리고 마지막은 사인 제곱 45도.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고 그걸 제곱하면 4분의 2. 즉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2분의 88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값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59번 해볼까요? 59번. 이거 똑같은 거거든. 459번. 네?
그냥 네. 그냥 다 1인 거 아니에요? 아닐걸? 왜요? 이게 몇 개야, 총? 1이 46개요. 아니, 0도부터 90도까지 몇 개냐고. 네? 0부터 90까지 하면 몇 개야? 91개요. 91개잖아. 그럼요. 하나 남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90도 되는 값이 네. 즉 코사인의 90은 사인 0과 같고 코사인의 89는 사인의 1과 같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인 제곱 1 얘는 사인 제곱 0 얘는 사인 제곱 44 그래서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트가 끝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91개 중에서 하나 빼고 90개. 그러면은 45개 세트가 나온다는 거죠. 1, 1, 또르륵 1까지 45. 거기에 요거 예, 제곱하면 4분의 2, 2분의 1. 그래서 2분의 91이 나오게 된다. 2분의 91. 자, 그런데 탄젠트는 우리가 어차피 삼각비 할 텐데 탄젠트는 어디서 A의 사인이 코사인의 B와 같다. 아, B의 코사인과 같다. A의 코사인은 B의 사인과 같다. 그러면 A의 탄젠트는 B의 탄젠트랑 어떻게 같을까요? 네. 탄젠트 A는 B의 탄젠트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B의 탄젠트요? 예. 탄젠트 A랑 탄젠트 B는 역수 관계가 있죠. 그지? 이 A라는 각과 B라는 각은 사인 코사인은 서로 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사인은 너의 코사인, 나의 코사인은 너의 사인. 근데 탄젠트는 나의 탄젠트는 너의 탄젠트 분의 1. 역수 관계란 말이에요. 역수 관계. 그러니까 얘는 양쪽에서 더해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양쪽에서 곱하는 거거든요. 곱하는 거. 아우 진짜. 막혔다. 막혔어. 네. 자, 그러니까 항상 더해서 90되는 각의 세트라면 탄젠트 1도가 탄젠트 89도 분의 1과 똑같다고요.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60도 분의 1과 똑같고요. 그치? 그래서 460번의 탄젠트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곱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곱하면서 제일 양 끝에서 약분이 서로 일어나도록이요. 그럼 1도부터 89도까지가 90개가 있죠? 90개. 90개 있으니까 90개야? 89. 1부터 89까지? 1부터 아니요. 89개 아니에요? 89개네요. 89개. 89개. 89개니까 45도를 제외하고 88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1도랑 곱하기 마지막에 탄젠트 89도든 탄젠트 1도 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 탄젠트 2도랑 탄젠트 88도 다 약분이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탄젠트 45도 하나는 약분되지 않고 남을 거야. 근데 이건 1이야, 그죠? 요런 것들이고 넘어가 보시면 오, 와우. 자, 거의 끝났다. 방부등식까지 나가기가 어렵겠다. 그래도 뭐 하고 싶었던 거에서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최대 최소랑
삼각 방부등식.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남았는데, 아이고, 근데 최대 최소만 해도 빡세겠구나. 예. 삼각 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는 1차식 골, 2차식 골, 뭐 분수식 골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정역의 범위를 삼각 함수에서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32페이지부터 그냥 문제 들어가 보세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대부분은 써먹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각변환이 있어요. 지금 y가 2 사인 n파이 플러스 x 꼴이 하나 나왔고 파이 플러스 x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x 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이거 각 통일을 해야 돼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사인. 아이고, 코사인이면 사인이 된다. 자, 얘는 파이 플러스 x 꼴이니까 얘는 각변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호 판단을 할 거거든. 사인 파이 플러스 x니까 일단은 사인 x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4분면을 보면 파이 더하기 x니까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네. 따라서 이 친구는 각변환은 없지만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게 돼요. 다음 코사인 2분의 정수 파이 꼴이면 각변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선은 사인 x로 변환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4분면 판단을 하면 2분의 파이에서 뒤로 x니까 1, 4분면. 그럼 각변환은 있지만 부호 변환은 없군요. 따라서 플러스 사인 x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나는 y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요걸 그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의 부호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사인 x가 어디서부터 어딘 거야?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사인 x면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인 건 변함이 없고요. 여기에 1씩 더해주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0이 되겠네요. 이것이 최대 최소예요. 되겠죠? 얘는 그냥 사인 x의 그래프에 변함 없이 찾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치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 치환해서도 한번 볼게요. 치환해서도. 자, 내가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거든? 그런데 사인 x라고 하는 게 그리기 좀 힘들다면 이걸 t라고 일단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일단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요. x절편, y절편이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함수인데, 근데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사인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만을 가지죠. 사인 x는. 그러니까 t라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2, 최소값 0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하려면 치환하는 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치환해서 볼 거예요. 물론 그래프 그려서도 할 수는 있지만 치환하는 게 편하니까. 자, 2번은 각변환은 없고요. 그냥 주어진 사인만 써먹을 거거든.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야겠죠.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그래프 그려서도 할 수는 있어. 우선 3 사인 x니까 3배야. 근데 플러스 1만큼 올라갔으니까 최대 4, 최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 있는 놈이 요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2만큼 땡기니까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지? 여기 4였던 애는 최대 2가 되고 0이었던 애는 최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그치? 사인을 t로 치환합시다. 그래서 y는 절대값 3t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걸 그립시다. 이것도 그리기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 얘는 1차잖아요 여러분. 절대값 3t, 절대값 3x 뭐 일단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를. 그럼 얘는 어디에서 0이 기준이 잡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0에서 기준이 잡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y는 절대값 3t 플러스 1만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양수가 되고 작으면 음수가 되는 기준점을 잡은 거야. 크면 그대로 나온다. 기울기 얼마? 3짜리. 기울기 3짜리.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얘가 음수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가 나와.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여기를 기준으로 기울기 3짜리 마이너스 3짜리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수 있어요? 얘가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냐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프가 두 종류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쪽의 그래프는 음수로 튀어나온 그래프니까 y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이란 그래프고요. 이쪽의 그래프는 양수로 튀어나온 그래프니까 이쪽의 그래프는 3t-1이라는 그래프예요. 내가 원하는 t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다 넣어야지 함수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여기다 넣어야 함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에 있고 1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여기죠.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최소값은 여기야. 최대값은 얘냐 얘냐인 거거든. 그러면 시간 남으면 둘 다 대입하는 거고 시간 없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 때처럼 거리 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1까지는 3분의 2칸인 거고 플러스 1까지는 3분의 4칸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더 멀죠? 더 위에 있겠죠?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1만 넣어보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가지고 최대값은 2가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은 정확하게 꼭지점일 때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1차식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일단은 하셔야 돼요. 뭐 해볼까? 464 464?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좀 어려운데요? 절대값 그래프가 이제 실제로 공수2에서 그려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코사인 x를 t로 넣어요? 그게 아마 나중에는 더 편할 겁니다. 진짜 이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시원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절대값이 있다 해도 1차 함수 그래프 2개 그리는 거니까 그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그래서 나는 우선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그리겠다. t는 그러면
절대값 t-2부터 생각해. 자, 절대값 t-2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어디가 기준이야? 2가 기준이야. 2,0이고 2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기울기 1짜리가 나와. 이렇게. 2보다 작은 t의 값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나와. 근데 거기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건 어디서 넘어온 거냐면 여기 붙었던 애가 넘어온 거야.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x축 대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붙었던 애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넘어온 거야 지금. 이제 그걸 위로 한 칸 올려줄 거야. 그래서 2,1에서 절대 기울기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를 그리면 돼. 그래서 얘는 기준이 2인데, 기준이 여기가 딱 2인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 1짜리여서 그냥 칸칸칸칸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0입니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돼요. 그렇죠? 좋아. 이번엔 2차식 꼴이다. 2차식은 그래프 절대값에 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에 익고 손에 익은 상황이라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치환해서 하는 건 똑같고 범위는 그냥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거 아니에요. 주어진 제한의 범위도 거의 정해져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얘는 각변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돼요. 왜냐면 2차 형태니까 마이너스 6 sin x. 아이고. 자, 사인 제곱도 있고 코사인 제곱도 있어. 그럼 뭘 이용해서 변환시킬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거나 반대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어요. 그럼 뭘 없애는 걸까 보면 여기는 사인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없애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을 없앨 거거든.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사인 x다. 즉 전개해주면은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사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이 친구를 뭐 한다? 치환해 주겠죠.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나는 y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표준형 찾으셔도 되고 꼭지점 찾으셔도 되는데 이게 축이 1인가? 축이 1인가? 축 1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축 1이에요. 축 1이야. 왜 축이야? t는 1. 그럼 1, 얼마 지날까요? 1, 마이너스 5를 지나요. 이렇게.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못 보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만 볼 거잖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인 건 그냥 정해져 버렸네요. 자, 그럼 최대값을 구할 건데 얘는 2차 함수잖아. 1하고 마이너스 1까지 이동량이 2라면 y 이동량은 2의 제곱인 4에다가 최고창이 개수 곱해서 12에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최대값은 7이 될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도 답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6 더하기 1이잖아. 7. 그래서 최대값 7, 최소값 마이너스 5.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자, 한 김에 유리함수도 해볼게요. 유리함수는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함수는 t 값만 찾으면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나오는데. 자, 예제식을 바로 봐봐. 코사인을 t로 치환해. 그럼 y는 t 플러스 2분의 2t 플러스 1이고, 그럼 이 친구는 점근선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하고 2죠. 그 다음에 k값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음수거든. 아,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새만 알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볼 거잖아. 그럼 얘는 증가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될 거고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에는 1분의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1 집어넣었을 때에는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3. 1 집어넣었을 때 1 되네.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67, 68 둘 다 해볼게요. 67, 68. 67은 코사인이 강세죠. 코사인 2개 있으니까. 이거? 합쳤어요.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합쳐 왜 써? 그거 합쳤으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살아남는데. 네? 아. 사인. 아. 되겠구만. 마이너스 t 플러스 4t.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축은 1이고 이렇게 t는 1. 그 1, 얼마입니까? 1, 3인가요? 3. 최대값은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두 칸. 얘는 제곱이니까 4칸에 개수이니까 8칸.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물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답이 나오고요.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5. 다음 68번은 y는 t 플러스 3 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래서 점근선 두 개는 일단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양수구나. 양수니까 이쪽 볼 일도 없구나. 여기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볼 겁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2, 1이네요. 1. 자, 1 집어넣으면은 0이죠. 그치? 그래서 최대 1, 최소 0. 끝. 그치?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랑 유리함수 형태가 쉽죠. 1차 함수일 때 절대값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해보시고. 왜요? 아니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라니까. 50분에 끝난다고요. 12분. 재빠르게 거둘 수 있어. 4시 55분까지잖아. 20분이나 남았잖아. 이것들아.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여기까지. 열심히 해야 돼, 계속.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애초에 너무 많이 할게요. 많아? 맞아. 맞아, 영광할 때 엄청 많아. 그리고 오늘 과제 또 있어. 네? 나눠줬잖아, 내가 이거. 그 마라톤. 마더통. 공수 원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기말고사 한 달 일찍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적을 2학기 때 못하고 대신 방학 시간표를 한 달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미적을 기말고사 끝나고 본다. 그래서 시험 대비하는 것도 엄청 촉박하다고. 중간고사 끝나고 40일 뒤에 바로 기말고사 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진도 나가는 게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대수를 2번 보고 미적도 한 번 볼 수 있고 공수 원도 지금 모의고사로 보고 계약하면은 3-2는 할 게 크게 없잖아,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학기 다시 어려워. 야, 삼각비하고 그건 까먹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 할 거 없잖아요. 원주각이 걸어서. 겁나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시험 계약하시면 그 시험 범위를 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는 시험 범위가 지금까지 항상 특이했거든. 왜냐면 삼각비하고 통계를 봤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삼각비, 그 다음에 원과 현, 그 다음에 원주각,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학교가 참 특이하게 항상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보고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다른 학교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보거든. 또 뭐, 기말 원밖에 안 나요? 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하자마자 그냥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시험 범위 같은 거. 그치? 그래야지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냐면 통계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2학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눈코 틀 데 없이 바쁠 때 기말고사 중요하지도 않은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통계를 기말에 보면 참 좋은데 여러분은 중간에 이거 2개를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주 바쁘거든요. 원은 또 중요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말에. 사실 2학기 기말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성적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후반기 고등학교를 무슨 외고나 뭐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고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영재고, 뭐 외고 이런 거 쓰는 애들 때문에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야. 12월에 안 보고. 우리는 이제 피해자인 거지. 기말고사를 바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왜 봐요? 그거 안 봐, 시험을? 아니, 그냥. 성적 필요한 애들만 봐, 그러면? 야, 성적 필요한 애들은 보고 안 필요한 애들은 한 달 내내 놀고. 그래? 맞아도 되지. 뭐 사실. 하지만 괜히 또 나중에 졸업 내신 깎이고 그러면은 별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냥 그런 2학기 마지막 기말은 어떤 나의 성취감. 필요 없는. 그 마지막까지 내가 잘했다. 이런 거. 이런 거. 나는 한 줄로 찍고 자야지. 그런 거를 시도해 보겠다.
다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또 막상 시험장에서 열심히 하게 돼 있죠. 근데도 기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원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삼각함수 할 때 원도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비랑 원이랑 요 삼각함수 할 때 당연히 깔려 있으니까 요 시험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되게. 그러면은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할 거야? 이런 거 버려야 돼. 7번 같은 거. 그거를 버릴 것 같으면 내가 왜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 버리면 안 돼요? 1번부터 이제 8개, 한 회당 8문제 있는데, 예, 한 5번까지가 괜찮아요. 마지막, 5번까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2개, 3개가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치. 다 맞추면 좋죠. 아, 이거 그런데 나머지 정리. 아주 흥미롭구만.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많으니까 어쩌면 12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오면 뭐 나는 못 듣는 거지 뭐 어떻게 수업하는데. 그래서 왜 근데 30분 줄인 거예요? 너네가 하도 난리 쳐가지고 5시간 하는 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차라리 1시간을 줄이지. 그거면 영광이 아니잖아요. 의미 없잖아. 차라리 5시간에서 30분 걸릴 거면 그냥 5시간. 아, 아니지.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어떤 그런 차별성.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네. 데일리 테스트 주셔요. 그래서 아주 서운해, 여러분들. 왜 우리는